1994년 북한을 탈출한 이 사람으로 인해 북한이 수십 년간 꽁꽁 숨겨온 끔찍한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전 세계가 그런 비밀을 숨기고 있던 북한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눈앞에 보이는 증거를 부정하며 여전히 자신들은 그런 적이 없다며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팽되기 때문이죠. 북한이 영원히 숨기고 싶었던 비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유엔군과 조선인민군, 중국인민군 간의 6.25 전쟁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종전이 아니라 휴전인지라 여전히 우리는 전쟁 중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말은 많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이 지옥 같은 전쟁이 멈췄다는 것이었습니다.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69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 사이 한국은 눈부시게 발전했고 한국인들은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윤택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6.25로 시작된 그 지옥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평화로운 한국을 만들기 위해 지옥 같은 전쟁에 참전했다가 그 지옥 속에 갇혀버린 이들, 국군포로. 국군포로란 한국 전쟁 중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에게 생포되거나 항복한 한국군 포로를 말합니다. 국제인도법에 따라 적대행위가 종료된 후 전쟁 포로는 지체 없이 석방하고 송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체결된 정전협정에서도 포로들을 언제 어떻게 송환해야 할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유엔과 한국에서는 3만여 명의 북한군 포로를 송환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송환한 국군 포로는 8,343명. 이건 말도 안 되는 인원이었습니다. 유엔 사령부가 발표한 국군 포로와 실종된 한국군은 약 8만 2천 명이었는데요. 이건 우리 측에서 파악한 인원이니 실제 인원과는 다를 수도 있지만 북한이 직접 인정한 인원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정전협정 중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약 7,500명의 한국 군인을 전쟁포로로 데려갔다고 인정했고 남한과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2만 7천 명의 국군포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 인민지원군을 지휘한 펑도와이도 회담에서 4만여 명의 한국 국군포로를 데려갔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만 확인되는 국군포로만 해도 수만 명이 되는데 돌아온 건 겨우 8,343명. 즉각 나머지 포로들에 대해서도 송환이 요청했는데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나머지 포로들을 자유의사에 의해 북에 남기로 했다며 거절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북한에서 공화국 혜택을 누리며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 더 이상 북한에는 단 한 명의 포로도 남아있지 않다. 그런데 1994년 북한을 탈출한 국군 포로에 의해 그동안 북한이 해왔던 주장이 새빨간 거짓이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유의사에 의해 북에 남았다는 말과 달리 북한은 국군 포로들에게 자유를 빼앗고 강제로 일을 시켰습니다. 북한에서는 국군 포로들에게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지 않고 불발탄 처리, 탄광의 발파공, 벌모곡 등 북한에서 가장 위험하고 고된 작업에만 국군 포로들을 밀어넣었습니다. 늘 감시당하고 핍박당하는 노예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는데요. 국군 포로들의 탈북이 이어지며 그동안 북한이 꽁꽁 숨겨왔던 비밀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국군 포로들 중 송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이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목숨을 빼앗겼고 아예 송환 의사에 대한 질문 자체를 받지 못한 포로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된 노동에 항의하던 포로들은 곧바로 감옥이나 정치 수용소로 보내진 뒤 소식이 사라졌고 작업을 하는 내내 공포감을 조성하여 아예 작업 환경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조차 막았다고 합니다. 전쟁은 멈췄지만 국군 포로들은 여전히 지옥 속에 갇혀 있었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국제법과 협정 의무를 어기고 비인도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세계적으로 비난이 쏟아졌지만 여전히 국군 포로에 대한 추가 송환이나 대우 개선 등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북한에서는 지금도 국군 포로는 더 이상 없다며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6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사이 고된 노동과 노화로 억류되었던 상당수의 국군 포로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몇 명이나 생존해 있는지 그 인원을 파악하기도 힘든 상황인데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돌아온 국군 포로들의 삶 역시 평화롭지 않다고 합니다. 지옥을 탈출했는데도 왜 여전히 평화롭지 못한 걸까요? 그건 우리가 그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의 눈부신 평화를 가져다준 그 분들을 말이죠. 오늘은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그분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살고 있던 19소년 강희열. 그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난생 처음 겪어보는 전쟁의 공포,
19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고통이었는데요. 하지만 소년은 눈물을 훔치며 자신을 배웅해주던 어머니를 생각하며 전진 또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던 소년 옆으로 포탄이 떨어졌고 소년은 전장에서 청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소년에게 닥쳐올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청력을 잃고 얼마 되지 않아 북한군에게 포로로 잡히게 된 것인데요. 51년 1월 참전한 소년은 그해 5월 포로가 되었습니다. 평화를 찾기 위해 나간 전장에서 자유와 이름도 뺏긴 채 괴뢰군 43호로 불리며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황해남도 신천의 탄강이었는데요. 그곳에서는 전쟁만큼이나 끔찍한 지옥의 삶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입은 부상이 낫기도 전에 탄강으로 밀어넣어져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일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밥 한 끼도 나오지 않는 처참한 현실에 떡탄이라 불리는 찰기 있는 흙을 입에 밀어넣으며 살아남았습니다. 흙을 먹으면 속이 망가진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먹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아 꾹꾹 밀어넣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소년은 희망만은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이 지옥을 탈출해 내 고향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잃어버렸던 자유, 이름,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그 희망에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했는데요. 그렇게 19소년은 백발의 노인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염원하던 자유와 이름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그의 삶은 평화롭지 못했는데요. 너무나 오랜 세월이 흐른 만큼 돌아온 조국에는 자신을 따뜻하게 맞이해줄 가족들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홀로 살아가기 애는 너무나 발전해버린 조국이 낯설고 벅찼습니다. 통장 하나를 개설하는 것도 힘겨웠는데요. 이렇게나 막막한데 도움을 청할 곳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라에서 지원해준 정착금마저 잃으며 정말 막막한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그토록 영원하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노인의 삶은 여전히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이런 비극을 겪고도 여전히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6.25에 참전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태어나도 조국이 위험에 빠진다면 당연히 지킬 겁니다. 다행히 국군포로 귀한 용사들의 비극적인 삶을 따뜻한 하루로 바꾸기 위해 힘쓰는 곳이 나타났는데요. 비영리단체인 따뜻한 하루. 따뜻한 하루에서는 현재 한국에 생존해 계신 국군포로 귀한 용사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생필품, 이불, 베개, 과일 및 식료품 등을 지원하며 귀한 용사들의 차가웠던 하루를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귀한 용사들의 따뜻한 하루에 동참해보시면 어떨까요? 1994년 조창호 소율이 시작으로 2010년까지 80명의 국군포로가 한국으로 돌아왔고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은 고작 12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군포로 귀한 용사들의 남은 여생은 마지막까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주였습니다.